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현재 핀테크 기업의 유망주 중 하나인 블록의 주가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고점이었던 $290 대비 현재 $136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블록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핀테크 관련 ETF인 ARKF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ARKF가 블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대비해서는 주식수가 40% 정도 줄어있긴 하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1위 기업의 주가가 이렇다 보니 ARKF 역시도 블록과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모바일 결제 그리고 온라인 트레이딩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블록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메이저 결제 관련 기업과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른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의 EPS 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블록의 최대 경쟁 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 페이팔이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제 관련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비자가 16%,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기업인 마스터카드가 2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록은 무려 44%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급격한 성장 가능성이 블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는 주가가 안 좋을까?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과 맞물려 급격하게 성장하던 2020년과 21년의 성장 추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송금의 수요는 원래도 급격하게 많아지는 추세였죠. 그런데 팬데믹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그로 인해 급격하게 올라버린 물가는 그동안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캐시앱과 같은 간편한 온라인 트레이딩 어플을 이용하게 만들었죠. 덕분에 2020년과 21년에 블록의 성장세는 눈이 부실 정도였는데요. 분위기가 바뀐 것은 작년 3분기부터입니다.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면서 막대한 유동성장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백신 보급으로 인해 비대면 기조도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팬데믹 이후 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을 보고하던 블록은 처음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했고, 고속 성장 추세가 확연하게 꺾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확인된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제프리가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서 이커머스의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페이팔을 매수 등급에서 보류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이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블록은 PER이 100이 넘는 고 PER주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정된 순이익이 아닌 갭 순이익상으로는 완전히 흑자 전환했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현금 흐름이 아닌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드림주입니다. 이런 드림주는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긴축 기조가 주가에 굉장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은 끝난 걸까요? 이대로 영원히 하락하는 주식이 되는 걸까요? 만약 블록이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이 이제부터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간다면 대답은 예스겠죠. 하지만 핀테크 비즈니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로 이제 막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글로벌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0% 정도씩 성장하던 시장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30%로 오히려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커브의 급속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블록은 어떨까요? 2021년까지 눈부신 속도로 성장한 블록은 2022년에는
잠시 성장세가 둔화될 예정입니다. 이건 팬데믹과 유동성 장세로 인해 2020년과 21년에 올해 성장 여력까지도 어느 정도 미리 끌어와서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성장은 다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블록의 23년부터 26년까지 향후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4%입니다. 이것을 올해 말 예상 PER인 72에서 나누면 PEG는 겨우 1.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나 엔비디아 그리고 블럭과 같은 초고속 성장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성장률 예상치는 대단히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적혀 있는 이 성장률조차도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블록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273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배가 높고요. 21명의 애널리스트 중 15명이 바이, 6명이 홀드 등급을 주고 있고 매도는 1명도 없습니다. 또한 블록은 사명까지 스퀘어에서 블록으로 바꿀 정도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듯 블록 역시 사명을 바꾼 건 블록체인 분야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 분야의 리더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는 미래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의 이러한 전략 역시도 향후 굉장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의 밸류에이션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들이 성과를 보일 때쯤에는 가격에 뒤늦게 반영이 되겠지요. 얼마 전 캐시우드가 월간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5년 뒤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라는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5년 후에 블록의 주가가 얼마일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전고점인 290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시장의 평균적인 기업들의 수익률은 훨씬 더 상회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록은 현재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과 비교해서 성장 곡선상 상대적으로 더 뒤처져 있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 초기 성장 기업입니다. 최소 4년에서 5년은 보고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평생 햄버거를 먹을 계획이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소고기 값이 올라가기를 바라야 합니까? 내려가기를 바라야 합니까? 당연히 내려가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사모아야 하는 주식이 가격 인상을 하면 좋아하고 할인을 하면 슬퍼합니다. 사실 이상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아닌 가격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쌀 때는 사지 않다가 비싸지면 서로 사겠다고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블록의 다음 실적 발표 예상일은 2월 3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2022년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발표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의 향후 1년, 2년 정도의 주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옆집 사람이 오늘 점심을 뭐 먹었는지만큼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더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가격이 아닌 미래의 스토리를 그려봐야겠죠.